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여기는 하와이에 왔습니다. 이민 역사 최초의 이민자가 하와이에 왔죠. 120년 전. 그걸 기념해서 방송팀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 그랬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민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함께 가서 만나러 보실 텐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사해요 아주.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본인 소개부터 네. 어떤 분이신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만다 소영장인데요. 네. 한국 이름은 장소영이고, 장소영.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민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만다 장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이민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또 여기 현지인들이나 또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그런 의뢰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만다 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네. 아들 셋을 기르는 엄마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예, 저희 하와이 한인 중앙 장로교회에 나가는 집사이기도 하고. 아유. 또 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네. 또 뭐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는 사역을 감당하시네요. 뭐 근데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보면 네. 다들 저처럼 바빠요. 아, 그래요? 가정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는 야. 사회에서 직장인으로 또 뭐 봉사를 한다든지 종교 생활 뭐 기본적인 걸 하는 것뿐이죠. 하루 24시간 시간이 짧으시겠네요. 저는 주로 한 4, 5시쯤 일어나서 네. 밤 10시, 11시 취침할 때까지 되게 바쁩니다. 이야, 그렇게 사시는군요. 아마 세계 보건기구에서 8시간을 자라 그러는데 8시간을 다 자면 하루가 너무 짧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6시간 정도 숙면. 네. 지금 하와이에서 이민 변호사 보통 일이 아니신데 하와이 오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83년도에 와서 딱 만 40년이 됐습니다. 와, 네. 40년. 네. 그럼 어려서 오셨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왔는데요. 1.5세라는 말이 있어요. 1세, 그렇죠. 이민 네, 1세, 네, 이민 네. 2세. 네.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직전에 오는 사람들을 1.5세라 그러는데 저희 남편은 3살 때 왔거든요, 한국에서. 아이고. 그래서 저희는 남편은 1.9세, 9세. 저는 1.1세라고 할 정도로 언제 또 여기 이민을 왔느냐에 따라서 네. 되게 한국스러움이나 미국스러움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1.5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그 고향은 어디세요, 한국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 분이시죠? 용산구 보강동 태어났어요. 보강동에. 네. 야, 지금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TV를 보시는 분들이 저런 일을 하는 것이 하와이의 이민 변호사구나 좀 느낄 수 있도록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이민법을 하는 이민 변호사인데요. 제가 같은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사무실이 이 러펌에서 제가 99년도부터 일을 했고요. 이민 변호사가 주로 하는 업무는 개인이나 아니면 가족 아니면은 회사, 그러니까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또 아니면은 개인이 뭐 투자를 하거나 또 아니면 가족이 초청을 하거나 뭐 취업으로 이민을 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또 로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5만 명은 또 제비뽑기로 이민을 온다든지 해서 미국의 이민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세부적으로 한국에서는 단일 민족으로서 이민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생기는 그 초창기 때부터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부터도 이민자로서 구성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연방정부법이라 저는 이제 하와이에서 이민법을 하지만 또 제 의뢰인들은 타주에 계신 분, 또 전국 세계 각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실 때 저 같은 이민 변호사를 찾고 하지요. 야, 아니 그 이민법? 네. 예, 한인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일이시군요. 주로 그렇게- 대상은 한인들인가요? 그럼 대상은? 네, 제가 정확하게 그 퍼센티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 한 네. 제 의뢰인의 절반은 한국말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뭐 각 대륙을 다 넘나들 정도로 아프리카 대륙, 뭐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뭐 전 대륙에서 이민을 오시거나 네. 아니면 미국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런 건축 회사는 엔지니어가 굉장히 부족해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뭐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취업을 해서 오는 그런 업무, 이민 업무, 비자 네. 업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대상은 한인들이 많긴 많지만 50% 정도. 전 네.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아유, 네. 야, 그럼 뭐 언어도 뭐 다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산 반면에 네. 한국어를 이마만큼 할 수 있는 거는 네. 제가 매일 그 한국인 의뢰인들 때문에 정말 네. 감사하죠. 한국의 어떤 뭐 줄임말이라든지 네. 요즘에 유행하는 유행어, 네. 뭐 은어를 조금은 알아들을 정도. 네. 제 여동생은 예를 들어서 간호사로서 일을 하는데 완전히 그냥 로컬 현지인들만을 위한 일이라 뉴욕에서 네. 한국어의 어떤 은어라든지 유행어는 네. 절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의 한국어 선생님이십니다. 어쨌든 너무 귀한 일이신데 40년 전에 하와이로 오게 됐던 동기 어떻게 하와이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저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네. 저희 외가는 전부 다 한국에 계시고요. 네. 저희 친가는 60년대부터 이제 이민을 온 가정들이어서 네. 저희 이제 아빠 쪽으로 모두 이민을 오신 상태였는데 저희 아빠가 제일 늦게 오신 형제 중에 한 분이라 부모님이 오시니까 그럼 부모님 네. 하와이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부모님이 이민을 오시니까 저는 그냥 미성년자 자녀로 따라온, 그러니까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쫓아온 그 이민 가정의 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때가 몇 살 때?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네네. 그럼 대충 나이가 나오는데 40년 저 느낌이 제가 이제 50대 중반. 그러시군요. 네, 야, 그때 다 커서 온 건데 네. 뭐 어떤 이민의 그 문화적인 뭐 충격 뭐 이런 건 못 느꼈어요. 미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공부는 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똑같이 한국 친구들은 원래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제가 고등학교를 왔는데 제가 펄스리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국인 친구들은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없고 현지인들이 많은데 가장 충격이 뭐였냐면 남녀 공학이었는데요. 대낮에 학교 시간에 점심을 먹고 이제 쉬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운동장에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공공연한 그 장소 학교에서 키스를 하는 걸 본 거예요. 낮에. 근데 저는 한국에서 사람과 사람이 네. 뭐 아가를 엄마가 키스하는 그런 키스 말고 네. 남녀가 남녀가. 남학생이 여학생이 키스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유일한 키스는 영화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오는 키스 장면이 다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게 문화적인 충격이다. 그리고 마지막 만약에 6교시를 하면 6교시 끝나기 한 5분 전 종이 치기 전에 몇몇 학생은 교실 문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책상에 안 앉아 있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네. 선생님은 지금 아직도 수업을 하고 있고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하고는 상관없이 종치기 마지막 6교시라고 학교 집에 빨리 총알처럼 뛰어나가기 위해서 문 옆에 있는 거 뭐 이러라든지 이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원래 초창기 꿈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영어를 잘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서 영어 선생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을 접게 됐던 계기도 됐죠. 야,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어떻게 잘 좀 이렇게 이겨냈습니까? 어땠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제가 학교도 15학점, 18학점, 한 학기는 21학점. 원래 12학점만 하면은
풀타임 학생인데 네. 저는 그 공부도 여러 개 그러니까 과목을 많이 듣기도 했지만 제가 또 알바로 파트타임으로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알바로 또 일도 했고요. 또 교회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인 동포 재단에서 자원봉사하는 등 되게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적응하는 거는 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죠? 그런가요? 네. 네. 그 지금 남편 되시는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그러니까 하와이의 그 주니어 체인버라 그래서 청년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그래서 호놀룰루 코리안 주니어 체인버라 그래갖고 호놀룰루 JC라 그래요. 호놀룰루 코리안 JC. 네. J는 주니어, C는 체인버. 그래서 저희가 호놀룰루 한인 청년 상공회의소에 원래 그 창립했던 멤버이면서 회장이셨고요. 제가 이제 회장이었을 때 저희 남편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서로 그 호놀룰루 코리안 주니어 체인버에서 자원봉사하다가 그것도 크리스천 재단이에요. 사실은 체인버가 그래서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다가 만났습니다. 예. 그 법을 뭐 공부하시게 된 뭐 동기? 제가 대학 다닐 때 여기 한인 동포 자선 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도중에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라는 한 그 카트 같은 상점이 지금은 굉장히 건물이 재개발돼서 아주 큰 네, 쇼핑센터로 자리매김한 와이키키에 있는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제가 여기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89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네. 80년대 후반부에 거기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개발업자가 말을 했을 때 400개 정도의 카트를 운영하는 80% 320 그 카트 주인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을 하면 그분들은 320개의 카트를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인 이민자들의 한마디로 그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온 재산을 다 투자한 생활이 자기의 투자가 그냥 날아가는 그런 일보 직전이었는데 뭐 데모를 해도 안 되고요. 뭐 부탁을 해도 안 되고 뭐 그걸 뭐라 그래 청원서를 써도 안 되다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내고를 하다 보니까 그 개발업자와 그 땅 주인 그리고 또 그 상인 업체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법률을 공부한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울 때 저렇게 큰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러스쿨을 가겠다. 네. 이제 한국도 미국처럼 러스쿨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러스쿨을 가게 됐죠.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근데 한국도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군다나 하와이, 미국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할 만했어요? 제가 하와이 주립대에서 학사, 석사, 그다음에 러스쿨을 나왔는데 러스쿨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러스쿨은 그 소크라테스 방식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저희가 그냥 뭐 받아 써서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예습을 해가지고 가야 돼요. 한 100몇 페이지. 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네. 그 법률 서적이 그러게요. 저렇게 큰데 저걸 막 100몇십 페이지를 매일 읽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기 전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거를 논해야 돼요. 그 법에 대해서. 이 법은 뭐다. 뭐 이거 팩트는 뭐고 그 법과 이 팩트를 적용해서 그 판결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거를 저희가 먼저 서술형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회로 클래스를 하다가 영어로? 끝나고 나면 그렇죠 영어로 그 전문가 용어 많을 텐데. 그렇죠 법률 용어가 많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이제 선생님 그 교수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 그런 소크라테스 그런 교육 방법인데 쉽지 않았어요. 네. 언어도 어려웠지만 네. 또 전문 용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어려웠고 그 법률 자체가 저는 원래 문학을 했던 사람이라 되게 좀 분야도 달랐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사실. 예. 법도 이렇게 뭐 이게 분야가 많을 텐데 네. 내가 꼭 이민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또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분야의 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대상, 의뢰인이 달라져요. 예를 네. 들어서 저랑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 중에 네. 상법을 하거나 형법 변호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의뢰인이 남자분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남녀 평등 사회라고 하지만 회사의 어떤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은 회사 대표나 중력 이상급이신데 그런 분들은 남성들이 많으시고요. 또 만약에 형법을 했다 그러면 물론 범죄자가 다 남성이진 않지만 네. 강력 범죄자들을 보면 남성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정법과 이민법은 남녀 구분 없이 반 남성 반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한국어도 하지만 일어일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야. 제가 이제 외국어를 이용할 네. 수 있는 법이 네,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민법하고 가정법을 제가 선호하는 상황에 있는데 미국의 러스쿨은 전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변호사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 꼭 필요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 이외에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법을 저희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민법도 듣고 가정법 들었는데 이민법을 가르치셨던 그 외래 강사님이 이 로펌의 그 이민법 아주 저희는 구루라 그래요. 이민법의 아주 전문가. 정말 30-40년을 이민법을 하셨던 분이 저희 이민법을 가르치시다가 저를 고용하시는 바람에 이 로펌에 와서 제가 원했던 이민법을 시작을 했고 또 거기 적성이 맞아서 가정법은 제가 중간에서 안 하기로 했어요. 네. 너무 한때는 사랑해서 만났던 부부가 이혼할 때 너무 많이 법적으로 싸우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거는 제가 갈 길이 아닌 것 같다 해서 가정법은 이제 안 하고 이민법만 제가 전문을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법정에 설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시나요? 저는 제 업무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 아만다 장이라는 사람으로 살면서 저와 저의 가정, 뭐 저의 개인적인 문제도 많지만 제 의뢰인들의 문제가 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일 자체가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그래서 본인 개인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법률 문제는 이제 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은 그런 일이라고도 보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뭐 법정이나 아니면 뭐 행정 어떤 업무를 하거나 해서 저희 그 이민국 그 행정관하고의 히어링이 있을 때는 제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긴다라는 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제가 아무리 꼼꼼하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거면 네. 안 되게 하실 거고 제가 덜렁덜렁 뭐 설렁설렁 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되게 하실 거면 되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대신에 농부가 씨도 안 뿌리고 수확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민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이 편해지는 네. 그런 생각, 그런 태도로 일을 하죠. 참 좋네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최선을 다하자. 할 수 없는 영역은 맡겨놓고 참 그렇죠. 좋은데요. 변호사님께서 지금 오래 변호하시면서 많은 일을 만나고 경험했지만 가장 보람이 있을 때 이런 때는 참 보람이 있었다. 그런 때는 어떤 때였어요? 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20 몇 년을 이민법을 한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한 의뢰인의 가족과 그 다음 세대를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부모, 형제, 그러다가 자식까지, 배우자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 내 개인적인 어떤 히스토리가 역사가 제 의뢰인들의 역사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또 만나고 또 그 만남이 더 확장되는 그런 만남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뭐 어느 곳에나 한꺼번에 다 계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저한테 의뢰를 하러 오신 분이 크리스찬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저도 모르게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그 걱정이 될 때마다
그 걱정을 기도로 돌리시라는 말을 선뜻 저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오듯이 네, 말이 네. 튀어나오는 네, 거를 보면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듣고 돌아서 저한테 아만다장 변호사를 상담을 하러 갔더니 걱정 대신에 그 걱정을 기도로 돌리려 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나간다라는 얘기를 야. 들은 적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저희 이민법 중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수 이민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도와줘서 그분들이 그 정말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그럴 영주권도 만들고 또 시민권도 만들고 또 아이와 같이 만나서 재회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정말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변호사인 제가 더 많이 울어요. 아이고. 그분은 이제 야. 감정이 어느 정도는 정말 피해를 입다 나중까지 가면 거기에 이렇게 좀 맷집이 생긴다 그러죠. 네. 그런 어떤 저한테는 그게 눈물인데 그분한테는 정말 남의 얘기를 하듯이 이미 다 겪었으니까. 이미 다 이제는 네. 정말 바닥까지 다 네, 네. 드러난 상태의 그런 지친 상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다가 이제 그분들이 눈물로 시작한 그런 관계가 나중에는 정말 그 영주권을 해주는 게 그분들은 이민자라 영주권이었고 여기 시민권자나 영주권 배우자가 그거를 악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혼자서 일도 하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영주권이나 그런 업무를 받으려서 결국은 정말 해피 엔딩으로 끝날 때 뭐 그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참 내가 뿌듯해지고 보람도 있고 뭐 힘이 나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때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맡긴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정말 부족한 한계가 있잖아요. 하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일 같은데 여기까지는 내 한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느낄 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때도? 네. 제 의뢰인들은 제가 20몇 년을 이민법을 한 법률가로서 이거는 절대 승인이 날 수 없는 케이스임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출을 하고 이민국에 서류를 보냈는데 그게 정말 승인이 될 때 그리고 종교계 종사자 이민이 또 미국에서는 다른 취업 이민하고는 다르게 네. 특별 대우를 받는 취업 이민 중에 하나가 종교계 종사자 이민이에요. 그게 이제 5년씩 연장이 되는 임시 법안이었는데 그 5년이 9월 30일이 이민국의 그 회계 연도는 9월 30일에 끝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9월 달에 이민 청원이 승인이 나오고 영주권이 9월 30일까지 안 나오면 여지까지 했던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영주권을 못 받는데 그게 3주 안에 이민 청원이 승인이 나고 3주 안에 남은 시간 안에 영주권이 나오는 그런 기적. 그거는 정말 간증이죠. 네. 이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제가 인간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 3주 안에 영주권이 나온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미국 사는 시간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사이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세우시고 미국에서 활동하시기를 원하시구나. 그거는 저는 그냥 이용을 당한 도구이지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 걸 볼 때. 그때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여기 러펌 리셉션 데스크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저희 그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 스웨덴 그 영사로 겸임을 하고 계셔서 여기 보면은 스웨덴 말로 써 있는 영사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저희는 사무실이 다 이렇게 그 시큐리티가 되어 있어서 네. 키가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쪽에 하나 있고 또 저쪽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늘 회의를 하는 회의 장소예요. 회의 장소. 예, 예. 아, 좋네요, 회장소가.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여기가 종합법률사무소여서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예, 변호사 플러스 스태프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죠. 큰 회사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민법을 개념은. 하는 사람은 네. 저밖에 없어요. 아,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그리고 오. 한국말을 하시는 분은 저하고 저희 그 사무장님 한 명만 한국말하고 다른 분들은 뭐 여기 현지인들이시죠. 그러시군요. 네. 아유. 아, 주로 일하는 시간이 몇 시에 와셨다, 몇 시에 가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저희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놓고 한 8시쯤 출근을 해서 네. 보통 한 3시, 3시 반? 근데 제가 일이 많거나 밀리면 제가 새벽에 또 4시, 5시에도 출근할 때도 있어요. 저는 새벽 시간에 일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 일의 능률이 더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전화도 안 오고 네. 방문객도 없고 하는 그 아침 이른 시간. 제가 원래는 나이트 퍼슨이라 그러죠. 밤에 야행성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만 제 시간이 있더라고요. 오후와 저녁은 제 시간이 아니에요. 네. 아이를 기르다 보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야행성에서. 네. 그래서 모닝 퍼슨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네. 애들도 혹시 뭐 법 공부한 거 아니요, 저희 큰아이는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에 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았고, 둘째도 지금 이제 올해 대학을 가는데, 아직은 모르겠지만, 둘째 아이가 어쩌면 로스쿨을 간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6번 전공을 바꾼다니까요. 예, 모르죠. 이야, 정말 좋네요, 정말 여기. 그 120년 전에 이민 처음 들어올 때 들어왔던 부두가 7부두? 네, 여기에요. 여기에요? 예, 아, 이야, 역사적인 곳이네요. 역사적인 곳이죠. 예. 아, 너무 아름답네요. 한국어도 있고 시계탑도 멋있게 보이고. 어떤 곳인가요, 이것이? 저희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네, 네. 여기 알로하라는 알로하 타워예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ALOHA 하와이 말 중에 전 세계 인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바로 알로하. 알로하. 그래서 저희가 왜 샤카 알로하 그러는데 이 알로하 타워는 저희한테 그 하와이의 거주자한테도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기 명소이기도 하지만 이민자한테는 더 없이 정말 뜻깊은 장소인데요. 네. 1926년 거의 100년 전에 지어졌고요. 네. 한 56m로 10층 건물인데요. 네. 전망대가 있어요. 저 위에? 근데 이 알로하 타워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항공기로 이민을 오는 저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어떤 이민 방법이 아니라 네. 1900년대 초에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선박으로 배를 이민을 타고? 왔거든요. 네, 저희가 1903년도에 게일리코로 네. 네. 하와이에 102명의 첫 번째 이민 선조가 이민 온 것처럼 그렇게 왔을 때 이 부두에서 이민관들이 이민 업무, 이민 수속을 하고 그 선박에서 이민 오는 절차를 밟았던 곳, 즉 이민자의 첫 발자국을 디뎠던 곳이 바로 이 부둣가이고. 그러면 이민자 처음 왔을 때 여기서 심사에서 심사가 통과 안 되면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발을 못 디디죠. 아유, 예를 야. 들어서 무슨 뭐 전염병이 결핵처럼 그때 당시에 가장 흔했던 전염병이 결핵인데 네. 그런 사람은 격리를 시키니까 이 땅을 밟을 수가 없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정말 생사가 그러게요. 이민을 오느냐 마느냐가 그러니까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참 어떤 분한테 눈물에 참
그런 장소네요. 그렇죠. 예, 네. 선박으로만 한국 올라고 그러면 뭐 한 보름, 한 달. 12월 21일 날 떠나서 여기 1월 13일 날 왔으니까 네. 그때가 1902년 12월 21일 날 떠나서 1903년 1월 13일 날 왔거든요. 네. 그러면 한 3주 정도 걸렸겠죠? 20일 정도. 네. 야, 참 그랬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오실 때는 많이 한국으로 올 때인데 네. 그때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더웠다. 더웠다. 여름이었는데 뭐 여름처럼 좀 네. 날씨가 더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여기가 열대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근데 한국처럼 습도가 높아서 막 끈적거리는 여름 날씨는 아니지만 쾌적한 어떤 해풍이 불어서 좋긴 네. 하지만 일단은 날씨가 참 따뜻하다, 덥다 그런 생각은 했죠. 막 흥분되고 막 걱정되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아, 저는 일단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게 좋았다는 거. 네. 그냥 뭐 이민인지 여행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네.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네. 미성년자들은 부모 따라 오는 동반 가족들은 네. 아이들이 무슨 걱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신나고 좋았죠. 네, 그랬군요. 자, 우리 집사님이신데 교회 나가는 거 말씀하셨는데 교회 나가는 거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 다른데 언제 어떻게 깊이 만나셨고 뭐 성령 체험이랄까 그런 때가 언제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 어디에서 왔나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마 네. 제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됐던 계기였고요. 그 답을 똑같은 질문을 했던 저희 선생님이 성경에서 찾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이라는 책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대학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또 종교학을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어요. 아니, 많이 하셨네요. 이런 공부를. 공부 저런 공부하다가 저희 뭐 힌두교부터 시작을 해서 불교, 이슬람교, 네. 기독교 종교를 공부하면서 일단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공부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성경 일독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일요일 주일날 저희가 교회 가서 성경 읽기 하는 거라든지 뭐 특별하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성령 체험은 제가 늘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습니다. 이제 하지만 제가 제 오감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정말 제 촉감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러스쿨 간 다음에 1학년 1학기 중간 모의고사 때 성령 체험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큰 어떤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신앙생활에. 집사님이 특별히 뭐 좋아하시는 뭐 말씀 구절 또 찬송가 뭐 이런 게 또 있으세요? 저는 말씀은 저는 일이다 보니 네. 많은 고비나 힘든 일이 이렇게 올 때 이 또한 지나리라라는 말을 저는 늘 입에 담고 살아요. 어떤 정말 힘든 일이 제 의뢰인 중에 제 케이스 중에 상황이 발발하면 그거에 대해서 물론 기도도 하지만 그리고 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네. 그 일을 또 지나가게 하고 해결되게 하고 아니면 그 일이 더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근데 이제 기도도 하지만 저는 늘 이 또한 지나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기도는 아니지만 저는 비교를 많이 해요. 이렇게 힘든 이 순간이 내가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제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는 거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야. 저는 저 나름 그 일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저한테 위로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살죠. 그러면 찬송가는 뭐 특히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저는 늘 맨날 입에 맴도는 게 Amazing Grace. 네. 정말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도 은혜지만 저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되게 운전을 할 때 졸음 운전을 하는데 한 게 한두 번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갖다 구름 위에다 이렇게 제 차를 받쳐주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야. 깜빡했는데 졸았던 거죠. 아이고. 그런 순간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예. 지금 차 운전 중에 생각을 하시고 네. 그냥 혼자 흥얼거리는 마음으로 조금 한번 그거 한번 불러주면 제가요? 안 될까? 저 노래들 제일 못하는데 어떡하죠? 글쎄요. 그냥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흘러와 갑자기 거기까지. 생각이 그 노래를 지금 마음에 늘 부르면서 그리고 또 제가 감사- 매일 하는 게 뭐냐면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유튜브에 나오는 네. 제가 성경 일독을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맨날 나오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이제 레위기를 온다든지 뭐 민수기를 온다든지 이러면 제가 너무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목원 중에 한 명이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 유튜브 사이트를 알려줘 제가 지금 3년 차 성경 일독을 지금 3년 차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1월 1일에 시작해서 창세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매일 그래서 출근하면서 저는 일단 그걸 틀어요. 그러면 20분이거든요. 네. 그걸 제가 1.5배로 이렇게 빨리 하면 사무실까지 오는 기간이 딱 맞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 20분 성경 읽기를 네. 제가 1.25배로 빨리 틀어서 그 일독을 매일매일 하는 것. 이야, 아주 시간 잘 쓰시네. 그거가 저한테는 그러시군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아유, 그래요. 우리 변호사님 또 집사님이신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일단은 하나님은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분, 그러니까는 저를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가 작은아마 제 신앙을 저희 아이를 기를 때, 또 제 일을 할 때, 제 의뢰인들,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전달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 저를 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그런 존재죠. 네, 그래요. 우리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뭐 비전이랄까, 또 앞으로의 나의 삶은 방향은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살고 싶다, 뭐 그런 거 혹시 뭐 있으십니까? 저는 그 목사님처럼 네. 하나님한테 어떤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프로는 아니지만 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서 제가 러스쿨 다닐 때 성령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변호사가 되도록 해주셨고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쓰실지 정말 저는 그 쓰임을 알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그럴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참 어떻게 이민 사회를 위해서 이민 변호사로 쓰임 받으실까 참 기대가 궁금해 네. 하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는 제가 이제 교회 가정 그리고 여기 법률가로서 일 이외에 한인 동포 사회에서 이제 자원봉사하는 일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와이의 그 한인 문화회관 건립하는 거를 제가 정말 기도 속에서 네. 저희 그 이사들이 대부분은 크리스천들이신데 하와이는 120주년 이민 역사를 네. 지금 기념하시는 그런 네. 시기로 네. 하와이를 지금 방문하셨는데 네. 120년 전에 한국인들이 여기 해외 최초 이민을 하와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 한인들의 해외 이민의 초기의 그런 이민 역사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저희가 그 독립운동이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던 저희 이민 초기 그 선조들이 하루 벌은 거의 70%를 7화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낼 정도로 애국 애족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독립운동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을 짓고 어우. 또 그거 이외에 교육의 장소. 네. 그러니까 저희 그 2세 저희 아이들처럼 네. 2세 3세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 그런 학교 네. 또 어르신들의 경로대학 뭐 이런 교육의 장이면서
이민 역사, 독립운동 역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저희 그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재단의 꿈인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일이 되게 하실 거면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 역사를 하셔서 되게 할지 네.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다민족이 모여 사는 하와이에 저희는 중국 문화회관도 있고 일본 문화회관도 있고 네. 이미 일본의 속국이 된 식민지였던 오키나와도 문화회관이 있고 필리핀도 문화회관이 있는데 한국은 문화회관이 하와이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인 동포로서 한국인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자존심 네. 상하는 일이라 그런 문화회관이 지어져서 저희 후세를 위해서 또 저희 선조를 기리는 이민 역사, 독립운동 역사를 기리는 그런 장소가 하와이에 지어져서 또 하와이를 찾으시는 방문객들도 한국에서 저희 또 같이 하와이 역사, 한국과 하와이가 그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역사를 네. 공부하고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있길 바랍니다. 아, 좀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죠? 네. 뭐 문화회관 네네. 꼭 건축 잘 될 줄로 믿고 네. 저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 말고 감사합니다.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뭐 아. 혹시 뭐 있을까요 또?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유아 세례는 다 받았지만 이제 하나이는 대학을 갔고요. 둘째는 올해 대학을 가고 이제 셋째는 중학생인데 네. 저희 아들 셋이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아니면 지금 학생으로서 이제 유아 세례가 아닌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하와이 편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힘없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장 변호사님의 삶이 사역이 우리 이민자들의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의 그 사역 발걸음이 이 하와이 땅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데 밑거름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 둘, 셋. 힘을 보태시기를 바라고. 좀 이상하다. 다시. 비숍과 니미츠. 비숍이네. 네, 여기가 비숍. 이게 그 비숍 감독이란 말 아니지? 맞아요. 비숍 감독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비숍이에요. 아, 그래요? 감리사 하세요? 감독. 감리사.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클로즈를 해놨다. 다 막아놨어. 이게 층계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원래 엘리베이터가 가능한 건데 배가 바로 그 배네, 그죠? 여기, 이거 예. 타고서 이제 디너 예. 식사하면서 쇼도 보는 거. 네네네.